닛산 90% 초과의 대폭 감익, 이익이 90% 이상 줄었다. 전 세계에서 9,000명 이상 삭감, 자른단 말입니다. 정리해고 9,000명. 어떤 상황이래? 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장사했었죠, 닛산. 그런데 이제 장사 안 돼서 이제 철수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기억이 좀 잊혀진, 그런 차일 수도 있는데, 이 닛산, 박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닛산 관련해서는 그 카를로스공 관련해가지고, 야, 그 공이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도망쳤다. 공이 말하는 이제 닛산 이래가지고 그 컨텐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자동차 메이커가 우죽순 생겼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간 게 닛산이었어요. 그 닛산을 따라잡은 게 도요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도요타가 1등입니다. 예, 그랬던 닛산인데 지금 어쩌다가 일본에서 몰락을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이라서 일본에서 이게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해?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가 대문짝만하게 냈죠. 닛산 90% 초과의 대폭 감익, 이익이 90% 이상 줄었다. 전 세계에서 9,000명 이상 삭감, NHK뿐만 아니라 아사히도 닛산 9,000명 삭감, 순이익 90% 감소 이러면서 일본 이제 각종 미디어들이 앞다퉈서 이제 닛산이 지금 엄청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뉴스를 막 내는 거죠.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그 미쓰비시 주식도 판매하고 재무적으로 그다음에 인력적으로 구조조정에 심각하게 들어간다. 원래 영업이익이 3,367억엔. 그런데 그게 329억엔.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0.5%.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찍혔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그냥 회사가 뒤집어진 거죠, 그냥. 아니, 잘 나가는 회사도 가끔 있잖아. 바닥치고 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있지. 라고 예. 하는데 왜 닛산이 난리냐면 여러분. 이 환율.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급 엔저잖아요. 정말 수출 기업은 이 엔저 얼마나 좋아. 도요타 선생님은 엔저 덕분에 아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닛산은 엔저인데 마이너스 90%란 말이야. 그러면은 역대급 엔저가 아니었어 봐요.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마이너스가 그냥 끝도 없이 마이너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대서특필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닛산 사장님, 제가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의 50%를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더 열받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장님 월급 얼마인 줄 알아요? 우치다 사장의 2023년도에 연간 보수액은 6억 5,700만 엔. 예, 1년 연봉 65억이었어요, 거의. 65억 받던 사람이 회사가 마이너스 90% 찍으니까 그러면은 30억 받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30억 받는 대신에 9,000명 목 자를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해고까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장이다 보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야, 차라리 얘가 더 나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카를로스공. 일본이 카를로스공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저기 르노가 심은 자객 이래가지고 카를로스공은 닛산에서 칼춤을 쳤어. 완전 망난이었어. 왜? 21,000명을 잘랐어요. 닛산을. 21,000명을 잘랐던 거야. 칼로스 곤의 기로틴. 그렇죠. 칼로스 곤 시절은 잘 나갔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장 똑같이 뭔가 카를로스공처럼 자르고 보수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번에 닛산이 안 좋았던 이유. 중국 시장에서 차를 못 팔았어요. 북미에서 차를 못 팔았어요. 딱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닛산도. 그러면 잘 팔아야 되는 판매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중국에서 못 팔까? 중국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중국 내 자체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초저렴한 전기 자동차랑 붙어봐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줄어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닛산의 중요 시장 중에 하나인 이 미국이 문제입니다. 북미. 왜 닛산이 못 팔까라고 했을 때 경제기사 잡지에 지적을 했습니다. 닛산 하이브리드가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요새 전기차 인기가 좀 줄어들었죠. 대신 뭐가 팔립니까? 기름도 넣고 연비도 어느 정도 좋은 하이브리드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붐이 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원래부터 하이브리드가 짱짱맨이었어요.
이 하이브리드를 어느 정도 개척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승부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차, 도요타, 혼다, 하이브리드의 나름 명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닛산이 상품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시장에서. 예. 당연히 안 빠리지. 플러스 닛산 자동차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 모델 체인지가 너무 느려요.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6년, 7년 지난 차랑 새 차랑 얼굴이 똑같아요. 내부가 똑같아요. 닛산이. 안 바꿔. 그러니까 차를 사줄 이유가 없잖아. 2024년 신형 나왔습니다. 한번 보러 갈까? 딜러 갔어. 따릉따릉 어서 오십시오. 이거 작년 모델 아닙니다, 선생님. 올해 신형 모델입니다. 뭐가 다른데? 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예, 그죠? 예. 미국 시장이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 격전지 아닙니까? 뭔가 어떻게든 판촉을 해서 상품성 올려야 되는데 닛산은 그런 대책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나마 갖고 있던 유일한 뭡니까? 자기네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찌 보면 e파워. 이거를 투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현지 딜러는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투입 안 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 거쳐서 모터에 뭡니까? 파워 전달하니까 모터 돌려가지고 차가 나가잖아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이 돌아가서 차가 굴러가기도 하고 기름 넣어서 그리고 이게 회생 제동을 거치면서 배터리 충전해서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어찌보면 더블로 가는 거. 모터랑 엔진이랑. 근데 닛산의 e파워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이 무슨 역할이냐면은 발전기 역할입니다. 구동을 하지 않아요. 바퀴를 돌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만 내요. 기름을 넣으면. 그러면 걔는 뭐예요? 발전을 해서 얘가 배터리를 채워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전기차랑 동일하게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서 모터가 돌아감으로써 차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닛산의 e파워는 쉽게 말하면은 기름을 넣는 전기차예요. 조금 하이브리드라고 하기에는 다르다. 좀 특이하죠. 전기차랑 똑같아요. 엑셀을 밟으면은 차가 가다가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려.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엑셀만 밟았다 뗐다 하면 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부담스럽잖아. 왜? 전기 충전 못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e파워는 뭐? 기름 넣으면은 그게 충전이 되는 거다. 전기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지. 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가스를 넣더라도 전기차스러워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했던 겁니다. 근데 얘를 왜 미국 시장에 투입을 못할까? 이 기술의 장점. e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연비가 리터당 28km 정도 나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압도하는 연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e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닛산이 e파워를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생겨야 되겠죠. e파워는 시속 80km가 넘어가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전기차도 고속 주행 계속 하다 보면은 속도 빨리 내면은 배터리 빨리 다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e파워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왜 도입을 못할까? 미국은 길이 넓고 이동거리가 긴데 100km 이상 주행을 계속 해야 돼. 예를 들어. 거기에 e파워를 투입을 시키면 얘는 분명 하이브리드인데 도요타, 혼다보다 연비가 팡팡팡 깎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 미국 법인이 얘를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넣었다가는 닛산의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혼다 미치다. 이미지가 더 다운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넣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를 왜 넣었을까? 만들었을까? 일본은 상관없잖아. 아니면 다른 도심지역. 동네에서 마실 다닐 때 60km 이상, 뭐 80km 내려 없잖아. 동네. 도시 주행은. 그러니까 도요타보다 연비 좋고 조용한 전기차?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상품성 광고가 됐는데 다른 땅 넓은 나라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고속도로 안 타시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품성이 좀 한정되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닛산이 e파워를 밀었던 이유가 닛산은 전기차 시대가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하이브리드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뭐예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부릉 이게 있잖아. 엔진이 돌아가면서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전기차야. 움직이는 느낌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 기름은 넣는 전기차가 먼저 올 것 같아 라고 닛산이 생각을 해서 얘기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까고 보니까 대세는 돌고 돌아보니까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닛산이 완전 오판을 하게 된 거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중국
싼 전기차에게 밀어서 당하고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투입을 못하니까 안 팔리고 더블 펀치. 그러다 보니까 요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말만 들으면은 오상 나름 일본은 그래도 얘가 이 파워가 먹힐 것 같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잘 나가지 않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2024년 2월달 뉴스. 신차 대량 투입의 닛산 메이커는 왜 5등? 닛산이 지금 스즈키에게도 밀리고 혼다에게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5등이에요. 닛산이 안 팔려요 차가. 왜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닛산이 일본에서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 뉴스입니다. 경차인데 차량 가격 20만원, 200만원 인상. 1년에 2번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경차인데. 이게 누구의 경차? 닛산의 경차. 닛산이 일본 내에서 N저를 핑계를 대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닛산 룩스라는 경차가 있습니다. 2020년에 나왔을 때 141만원이었어. 그리고 마이너 체인지 조금 해서 5만원 올려서 146만원 2022년에. 뭐 이 정도는 그럴다고 쳐. 2023년 6월달 1년도 안 돼서 163만원. 갑자기 가격을 150만원 이상 올려버리는 거예요. 경차인데.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 200만원 이상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닛산이 한국에서 장사할 때 캐시카이라는 차를 팔았습니다. 준중형 SUV 캐시카이. 기억하십니까? 게시카이. 이거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시면 계실 거예요. 캐시카이라고. 캐시카이가 일본명 엑스트레이라고 동일한 차인데 이렇게 팝니다. 2022년 첫 판매 모델 319만원. 2023년 4월 마이너 체인지 351만원. 가격이 300만원 이상 올라갔네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최근에는 한 번 더 올려서 36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하면은 거의 400만원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같은 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좀 다른 회사 차도 보러 갈까? 그렇게 되네요. 닛산의 일본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군이 적다는 겁니다. 도요타는 차종도 많고 경차 만든 회사도 많은데 닛산이 어중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군이 잘 팔리는 게 아까 말한 e파워 시리즈인데 그거밖에 안 팔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이래도 사겠지 싶어가지고 수입차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닛산. 수입차가 엔저니까 가격 올려요? 닛산도 가격 올려요.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전기차의 리프는 80만원 이상 올려버립니다. 배신한 거예요. 일본 소비자를 닛산이. 아니 닛산 도대체 일본 내에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 똥볼을 많이 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쿠라라는 닛산 경차 경전기차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5일 기사. 2년 연속 3만 대 이상 경전기차 판매 선두 닛산 사쿠라. 일본 내에 있는 전기차 쉐어의 41%, 5명 중에 2명은 닛산 사쿠라라는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전기차 중에. 근데 여러분 이 차가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카탈로그상 주행 가는 거리 180km예요. 요즘 시대에 18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야. 가격대 우리나라 돈 2,500, 3천만 원 정도 갑니다. 여러분 이거 사요? 안 사죠?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왜 삽니까? 그런데 얘가 3만 대나 팔렸대잖아. 그렇죠. 바로 보조금 장사예요. 보조금이 얼마나 나와요? 120만 엔, 1,200만 원. 도쿄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여기에 1,200을 빼봐요. 1,300만 원. 반값. 싸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 내에서만 팔릴 것 같은 경차 뚜껑에 배터리 대충 넣어가지고 가격 설정해서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보조금을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내주네. 일본 사람들이 사주잖아. 아, 잘 팔리네. 그러니까 배짱 장사했던 거. 세금을 쭈쭈쭈쭈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닛산 입장에서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계속 이제 쪽쪽쪽쪽 빨아먹는데 달달하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경차에 배터리만 실어서 판매하니까 전기차 시장 41% 사쿠라가 먹었대잖아. 온 세상이 사쿠라야. 그러니까 다른 차는 가격 좀 올리면서 있잖아.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팔아도 되겠지라고 배짱 장사하다가 철퇴를 맞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근데 이 사쿠라도 뭡니까? 이제 그렇게 팔리나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팔립니다. 사쿠라도. 왜? 이것도 살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경전기차도 180km까지밖에 못 가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뉴스를 봐요. 아, 결국 하이브리드구나. 그렇죠. 도요타 하이브리드, 혼다 하이브리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거는 어디까지나 서브카 있잖아. 메인 하나 놔두고 동네 마실 갈 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일본도 하이브리드 가다 보니까 닛산이 어떻게 돼? 국내에서 판매 대수 5등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뭐예요? 아까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전기차 메이커에게 졌지.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투입 못하니까 상품 써서 안 팔리지. 일본 내에서는 소비자가 거부했지.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왜 문제냐? 박간의 영상에서 드등. 제가 몇 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닛산이 북미에 판매하는 자동차는 닛산의 멕시코 공장에서 다 생산됩니다. 예, 멕시코에만 4개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닛산이 여러 가지 브랜드,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까지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세가 앞으로 100% 먹는다네? 닛산 차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해서 안 그래도 닛산의 미래가 어두워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예요? 연봉을 60억 받던 사장님이 나 이제 연봉 30억만 받을게. 반값 할인. 이런 말 하는데 일본 사람들 여론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카를로스 곤이 나왔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뭐 닛산은 거의 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닛산의 현재 주식 마이너스 39.39. 당장에 저 결산 발표 때 주가가 4년 만에 최저가를 갱신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장에서도 닛산을 버렸다. 닛산의 미래가 없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닛산 차가 못 만드는 차, 안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내부에 경영진의 전략 실수, 그 다음에 고객을 등한시한 이런 태도 때문에 나름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 닛산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했으면 일본 내에서 카를로스 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경영시켜라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본 닛산 자동차가 몰아가고 있는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아까 아쉽네요. 있잖아. 사장님 연봉 50% 할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식은 안 움직였네요. 아니 생각을 해봐. 솔직히 60억 받다가 30억이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니 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맨날 버스 클래스 타고 이제 출장 다니고 그럴 건데 그러면서 뭐 여러분 제가 살을 깎는 안 속지 그런 것도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일본에 너무 평판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딜러 가서도 이게 딜러도 현장 딜러 얼마 힘들겠어. 가격표를 받을 거 아니까 본사에서. 저번이랑 차는 똑같은데 너 앞으로 오는 고객에게 300만 원씩 더 받아. 예? 이걸 팔라고요? 팔아. 안 팔리지. 파는 딜러분들도 가슴 아프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는 욕대로 욕먹는 거예요. 고객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토요타랑 혼다도 엔저라서 가격 안 올리는데 그리고 국산 차인데 걔들은 서비스도 주고 해준다는데 니들은 뭐 가격을 저번보다 더 올려? 예, 고객님 저희는 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왔다가 가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현장 딜러는 이제 그러니까 차 팔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하기 싫잖아. 과거 도요타보다 잘 나갔던 게 닛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뭔가 좀 일본의 이런 기업들 많이 보이죠. 옛날에 샤프라든지 있잖아요. 예, 뭔가 잘 나갔던 기업들이 꼬꾸라지. 마치 닛산도 그런 예전에 가전기업의 흥망성쇠를 어찌 똑같이 가는 것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어찌보면 자동차 업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있잖아. 뭐 아까 말한 토요타, 혼다, 닛산, 스바루, 마츠다, 미쯔비시, 스즈키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중구난방이다. 정리해야 된다. 토요타를 중심으로 혹은 혼다를 중심으로 원래는 닛산을 중심으로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닛산 너는 다른데 먹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닛산 자동차를 방문한 고객이 돼봐요. 여러분도 아마 저런 뉴스 보면은 저렇게 장사하는데 저렇게 될 줄 알았다. 100% 이런 말 하십니다. 그게 일본의 여론이기 때문에 닛산이 동정의 여론조차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있잖아요. 이런 냉혹한 현실이 더 이제 좀 차갑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